알고는 있었지만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이게 의원님 맞습니까? 이런 판단이? 아니, 저는 솔직히 이 판결을 보고 네. 무죄할 작심을 한 상태에서 판결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로 해주려고 작심하고 네네. 거기에 끼워 맞춘 거예요. 아, 판결문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 다른 수많은 케이스들 한번 보십시오. 아, 지금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고 네. 내가 낸 돈으로 그 주가 조작을 하고 있어. 내 계좌를 활용해서 하고 있어. 네.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된 거지. 제가 직접 주가 조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쩐주는 쩐주,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 역할이 나눠져 있지. 제가 플레이어로까지 뛰어야 됩니까? 그리고 플레이어로 뛰는 사람들의 세세한 내용을 제가 다 상의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합니까? 주가 조작을? 안 하죠.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선수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다. 맡겨놓고 내 계좌와 내 돈을 가지고 불려줘. 맞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게 네네. 일반적인 사례하고 완전히 다르다. 음. 아니 인식을 다 하고 있었고 네. 실제로 그래 자기 계좌에서 자기 돈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고 그걸 다 인식하고 있었고 있었죠. 이 수익을 받고 예. 이건 주가 조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내 계좌 빌려줄게, 내 돈 빌려줄게, 그렇죠. 주가 조작해서 불려줘. 하지만 니네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난 터치 안 얘기하지 해. 마. 이러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역할이 나눠져 있긴 하지만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으로서 같이 활동을 한 건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옆에 다른 정범들이 아, 저 사람은 뭐 정범이 공동으로 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네. 앞으로 주가 조작이 만연해질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제 판결은 주가 조작에 있어서는 네. 새로운 어떤 길을 터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명태균 관련돼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뚜렷한 어떤 무슨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론 조작을 그러니까요. 계약서 나쁜 써서 짓 하면서 불법적 행동을 하면서 계약서 쓰고 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판결이고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무죄를 해줄 결심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 끼워 맞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일부에서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그 부분도 비판이 영향을 나오고. 미쳤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무렵부터 네. 사실상 이 검사들이 보이콧했잖아요. 그랬었죠. 돌아가겠다. 네, 맞아요. 그게 약간 가라앉은 뒤에도 사실 태업 또는 방임했다는 얘기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소, 수사 부실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있는데 가능성도. 네네. 법원 역시도 황당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제출됐던 증거들 중에 유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만 해도 수십 건, 그렇죠. 수백 건인데 네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무죄로 쫓아간 것이고 특히 주가 조작 관련돼서는 방조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맞아요.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재판장이 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세요. 그쵸. 하잖아요. 이진관 판사 그렇게 했잖아요, 예전에. 보통 판사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안 해놓고 니네들이 안 했으니까 나는 사실 방조죄로 해주면 유죄를 때리려고 했지만 무죄 이렇게 하는 건 없어.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고 그 선입견에 맞춰서 판결문을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항소가 돼서 바로 잡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방조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또 해놨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당연히 해놨죠. 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십몇 년 됐잖아요. 이게 지금 사건이 생긴 지가. 근데 그 사이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봐주기 하고 무혐의 처리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요소로 작용했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은 사건이라는 것은 네.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은 네네. 관련된 증거 이런 것들이 희석되기 희석되죠, 마련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검찰이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마음 먹으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도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이 한번 무혐의로 했던 걸 제기해가지고 다시 기소한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무혐의를 했을 때 네네.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무혐의라고 쓰지만은 않아요. 안 하죠. 시나리오도 맞아요. 대충 만들죠. 만들어주고 증거도 일정 정도 이거는 뭐 만져주고 하면서 무혐의로 간다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때를 탄 사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특검이 좀 더 에너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잘 수사를 했었어야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친정집을 파헤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맞아요. 검찰청도 폐지된다고 하니까 안 하거나 방임하거나 했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고 그러니까 특검도 분명히 미비점이 있었다. 근데 법원은 그걸 가지고 면피할 정도 수준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무죄로 그냥 쫓아간 거고 심지어는 방조혐의는 인정되는데 네, 라는 네. 얘기까지 한 걸 봐서는 네. 이건 진짜 그걸로 공소장 변경 하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는 소송 지휘를 안 했다는 거는 의도적이다. 이건 의도적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2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이게 이제 이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는 거 아니죠. 그건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건 어떤 판사가 맞느냐에 따라서 너무 바뀌니까 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사가 누구냐를 보고 나서 뭘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2심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리고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도 사실 이게 수사나 기소하는 과정 보면 구멍이 많았는데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로 판단되잖아요. 네. 그럼 무죄로 덮었던 검사들은 다 책임을 묻게 돼요. 그러면 자기 식구들을 다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공소유지를 이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세게 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부터 좀 우려가 됐었고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파견 검사 숫자를 좀 줄이고 다른 수사기관에 다른 전문 인력들 숫자를 늘리는 식으로 좀 법을 만들어놨거든요. 애초부터 사실 네네. 파견 검사 많이 받아서 했던 특검 구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원래 그런 데다가 네네. 검찰 개혁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이면 이 사람들 더 난리칠 것 그렇죠. 같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최근에 많이 잃었던 사법부의 그 모습이 그대로 겹쳐지니까 이런 양형 이런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 너무 화가 그러니까 일반인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어제 뉴스 보니까 뭐 화가 너무 많이 나셨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이냐 이게 국민들이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정황들만 봐도 공동정보원으로 충분히 개입했을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고 뭐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개입도 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싼값에 판 것에 대해서 네. 항의한 게 공공이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그거는. 맡겨놨는데 싼값에 팔으면 항의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사례처럼 제가 네. 뭔가 물건을 훔쳐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장물로 넘겨요. 팔아서 같이 이익을 나눠 갖자 그래요. 네. 그럼 근데 싸게 팔면은 항의하죠. 야, 내가 항의하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훔치는 건데 그러니까 너- 그거를 야 200만 원을 받아도 되는 걸 100만 원 받냐? 아유. 항의하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항의하는 하죠. 순간 이게 공공관계가 깨지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아니잖아요. 되죠. 말도 안 되고 또 이런 얘기 네, 블록딜 상대방을 찾아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줬다. 아니 예를 들어서 작물 거래를 하더라도 네, 네. 매수자를 찾아주면 제가 이익을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로 수수료를 준다. 당연하죠. 그러면 공공관계가 깨져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럼 앞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죠. 주가 조작하는 경제범죄 사람들이. 관련돼서 다 당연하죠. 그렇게 합니다. 예. 야 수수료 주고 뭐 하고 그러니까요. 뭐 하고. 우린 공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코스피 5천 넘어가서 5천 오늘 100도 넘어가고 200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주가 조작이 이렇게 진짜 법원에서 손방망이 처벌을 해버리면요 누가 이거를 이제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투자했는데 만약에 정말 개미들 다 피해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이 부분을 정말 엄단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법부는 요지부동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아이. 이제 앞으로는 진짜 뭐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여론 조작 이런 것도 맞아요. 이 정도만 좀 방어 장치 쳐놓으면 다 빠져나갈 다 수 있다는 빠져나갈 수 거기 있죠. 때문에 저희가 사실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김건희에 대한 엄한 벌이 선고됨으로써 주가 조작이나 여론 조작의 맞아요. 경종을 울리길 원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하라는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명태균 씨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네. 아까도 말씀한 계약서가 없는 뇌물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으니까 뇌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건데 실제로 명태균 씨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예를 들면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무죄를 선고했어요.
근데 정치적 이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치?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그 과거에 이제 다른 판례들 보면 어떤 일자리, 네, 이런 일자리. 것도 다 뇌물로 보고 뇌물로 보죠. 뇌물이라는 게 꼭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네네네네. 물건도 될 수 있고 뭔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그렇죠. 있고 다 그걸 뇌물로 우유로 하거든요. 네. 뇌물의 범위를 점점 넓혀왔어요. 왜냐하면 뇌물이라는 게 공직자의 어떤 공직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자꾸 뇌물로 포함하면서 이 뇌물의 범위를 넓혀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기회죠. 그리고 본인이 거기 돈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김영선 그리고 씨한테. 심지어 국회의원이 되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맞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제공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얻도록 한 것이 경제적 이익이 없다? 와, 그럼 앞으로는 이제 뭔가 열심히 하고 나서 네, 자리를 네. 얻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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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죠. 네. 누가 도와주든 말든 뭐 돈만 직접적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다 그냥 무죄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럼 정치자금법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부패 방지를 하고 뭐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동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이런 부분은 조금 답답한데 네. 판사가 굉장히 법을 좁게 해석해주고 또 아마 모두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은 그랬죠. 공정하게 맞아요. 적용돼야 되기 얘기했죠. 때문에 지위가 높다고 해서 뭐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든지 불리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데도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서술을 쭉 깔길래 약간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괜찮다기보다는 네. 뭔가 확실히 봐주려고 하나 보다 저는 오히려 그런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근데 그런 엄격한 법의 잣대라는 걸 왜 힘 있는 사람한테만 맞아요. 적용해주면서 맞아요. 빠져나가게 해주냐. 그러니까요. 지기현이 윤석열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주면서 맞아요. 해줬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뭐라 그랬냐. 인권은 운운하고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셨지만 실제 힘들거리고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을 보호했습니까, 사법부가? 보고 안 하잖아요. 진짜 나쁜 인간들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제 이것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면 권성동의 행위와 물론 권성동 2년 받은 건 뭐 저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김건희의 행위가 권성동이 더 나쁜 짓을 했습니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권성동이 돈을 받은 것도 네. 사실은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그렇죠. 취지로 받은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통일교로부터 물건 받고 네. 권성동도 통일교로부터 돈 받고 뭐 1억을 수수했다는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요. 다 당선시킨 다음에 네. 그 뒤에 뭔가 부탁하고 하려고 돈 주고 백 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그런 거 거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보다 더 낮게 나온 건 이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래서 권성동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이 V제로의 존엄을 해쳤다 어제. 맞아요. 그런 권성동보다 낮은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사람으로. 야, 진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자기들 나름대로 안에서 이제 판단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공짜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이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기 돈을 준 거니까 뇌물에 합당한 건데, 뇌물로 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도 안 쓰고 실제 돈이 건너간 게 없고 여론조사만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미공표 여론조사 그냥 다 돌려주고 돈 받고 이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보면은 돈도 맡기고 얘가 시세 조정하는구나, 뭐 내 계좌 활용해서 다 하고 난 이익도 보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네. 구체적으로만 얘기 안 하면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그러면 다 거죠. 이제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야 팔아줘, 사줘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얼마에 팔아줘 이런 구체적인 얘기만 안 하면 네. 아니 얘기해도 뭐 네. 증거만 안 나오고 없으면. 하여튼 네. 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고 이 여론조사 조작도 네. 계약서만 안 쓰면 돼요. 그렇죠. 계약서 안 쓰고 그냥 네. 그냥 주고 예. 그럼 되면 넘어가는 거죠. 아니 이러면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네. 일자리 없고 무슨 네. 일할 기회 없고 이런 것도 네.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오세훈 지금 오세훈도 시장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물론 이제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의혹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후원이라는 사람이 돈도 보냈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그럼 이것도 다 빠져나갈 수 다 있는 거 빠져나갈 아니에요? 수 있는 거죠. 오세훈도 봐주려고 이런 건가? 이게 뭐죠 이게 대체 사법부는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감정과 일반인들의 그 판단 기준하고는 전혀 안 맞는 판결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네. 법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이 착각